안녕하세요. 소링타로입니다. 오늘은 전 남자친구의 속마음 변화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듯이 그 사람의 이전 속마음과 현재 카드를 보는 시점 마음, 그리고 이후의 속마음 변화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끝까지 리딩을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다만 제가 제너럴로도 충분히 좀 판가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좋은 말만 읊조리진 않고 냉정하고 솔직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디테일한 상담, 솔루션을 받으러 오고 싶으시다면 개인 상담을 추천드리고요. 아무튼 꼭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것보다는 솔직히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 타로를 보셔도 결정은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이나 냉정한 현실, 그리고 또는 기대해봐도 되는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 속에서 잘 고민하고 본인의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도 카드를 다 따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셔플 장면 없이 바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번호는 랜덤이기 때문에 번호 공개까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원하시는 인연과 만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따른 상대방의 속마음과 상대방과 연락이 닿는 시기와 조언을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상대의 속마음의 좀 흐름을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은요. 먼저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두 분이 만나던 중이든 헤어지던 시기 즈음이든 상대가 이별을 생각하게 된 데는 1번 분에 대해서 마음이 한순간에 딱 사라졌다든지 또는 두 분 간의 문제만으로 좋아하는 마음이나 정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극단적인 상황만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상황 자체가 대화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이별 통보를 받고 헤어졌을 순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그런 결정을 좀 먼저 했을지라도 지금 1번 분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가 문제였지? 어떤 것을 고쳐야 할까? 어떻게 해야 상대가 돌아올까? 이런 조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이 해결책이 아니고요. 그것만이 이별의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대와 멀어지고 헤어지던 시기에는요, 마침 상대에게 중요한 시기가 놓여져 있었다고 하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 때 한 요소만 작용하지는 않잖아요. 다양한 곳에서 변수가 생기게 되고 또는 방해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방향성을 보게 된다든지 그렇게 좀 360도 다각도에서 영향이 좀 온다는 것이죠. 제가 상대방 속마음을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앞서 말했듯이요. 두 분의 이별 사유가 그냥 두 분만의 문제만으로 헤어졌다기엔 오히려 상대에게는 너무 그거는 일부 요소, 일부 원인이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관계를 유지할 정도의 어떤 큰 이유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을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걸 견디고 만났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죽고 못 사는 사이이거나 정말 가족처럼 깊이 사랑하는 관계까지가 아니었다면요. 어떤 이유에서든 관계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의 이런 말이 1번 분에게 좀 냉정하게 들릴 거예요. 아니, 우리 많이 사랑하고 분명 좋아했는데, 나 좋다더니 그렇게 한순간에 마음이 돌아선다고?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부정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결혼 준비를 하다가도 파혼을 하는 세상이고, 결혼을 하고도 이혼을 하는 세상인데,
그냥 연애하던 중에 개인 가치관이 바뀌고 지금 중요한 우선순위가 연애가 아닌 상황이라면요. 솔직히 놓는 거는 오히려 더 어렵지 않다는 거죠. 물론 1번 분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현실이 그만큼 좀 냉정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상대도 연인이었지만 결국 헤어지면 남보다 못한 것처럼요. 아무튼 이전에 좀 멀어지던 과거의 상대방의 속마음과 상황은요. 개인적인 일이나 뭐 현실적인 상황, 예를 들어 뭐 취업이라든지 금전적인 부분, 뭐 내가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연애까지 하기 좀 어렵고 심지어 관계까지 좀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 실행하기는 좀 벅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카드를 좀 보시는 시점, 최근의 속마음은요. 솔직히 지금은 이전보다는 상황 자체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거든요. 아까 말한 헤어짐의 사유 중에서 관계 외에 걸림돌이 되었던 상대방의 상황이 좀 안정화로 접어들었고요. 이제는 좀 맑은 정신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좀 뚜렷하며 목표가 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일이라든지 금전적인 상황도 좀 괜찮아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어깨가 좀 올라가고 자신감과 여유가 생기기도 할 겁니다. 이 사람은 사실 본인에 대해서 지금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주변에 뭐 많은 사람들을 꾸리고 친목을 하고 여러 사람을 사귀면서 뭐 또 다른 이성이나 연애를 꾀하고 그러고 있진 않다고 하네요. 딱히 현재 이성 여부가 보여지진 않긴 한데 혹여나 지금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과도 죽고 못 살고 뭐 연애나 상대를 1순위로 여기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과 자신의 삶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 집중할수록 상대는 성취도와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 플로우를 지금 잘 타고 있기 때문에 놓치는 건 정말 싫은 거죠. 이전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해서 꼭 만나야 한다든지 연애를 꼭 해야만 한다든지 그게 엄청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치만 이 사람이 이전에는 외부 상황 자체가요. 본인에게 여유롭지 못하니까 자신의 뭐 속마음이나 내면에 대해서는 살피지 못했거든요.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여유가 이전보다는 생기게 좀 되면서 내면에 대해 깊이 파고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지, 무언가 잊고 가고 있는 건 없는지, 내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렇게 중간중간 그래도 잠깐씩은 멈춰서서 사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다만 그렇다 해도 지금 당장 1번 분을 강렬하게 생각을 하거나 엄청 그립다든지 재회를 하고 싶다든지 그런 마음이 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아마 1번 분도 그 정도는 좀 인지하고 계실 거고 상대 속마음도 중간중간 그래도 이전보다는 1번 분이 생각이 나고 1번 분과의 추억이 떠오르긴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본인 일이나 생활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 좀 두드러져 보이는 게 이 사람이 생각을 좀 결정하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이전보다 좀 여유롭고 괜찮아지고 내면 성찰을 하는 이 시기에 무언가 확실한 결단을 내리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상황이 좀 이어지는 미래의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확실한 건 상대가 1번 분에 대해서 부정적 마음은 좀 정리를 하고 또는 용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1번 분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 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용서를 받을 게 뭐 그렇게까지 있나, 오히려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거나 화가 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이 그래요. 헤어짐에는 서로의 잘못도 있거나 때론 상대가 배신까지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결국 다 좀 이기적이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러는 데는 뭐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라고 생각을 다 하기 마련이고 잘 생각해 보면 1번 분도 분명 그러고 있으실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이 좀 들 때면 상대를 이해하다가도 분노가 발생되면 상대만 탓하고 싶어지죠. 아무튼 어떤 상황이든 간에 상대는 헤어짐의 원인인 뭐 감정, 뭐 나쁜 감정들, 1번 분에 대한 부정적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끝내고 좀 용서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정리를 통해서 그냥 아예 뭐 잊고 없었던 일로 치부를 한다기보다는 마음이 그래도 좀 좋은 쪽으로 열리게 돼요. 여기 카드 보시면 뭐 천사인지 뭐 요정인가 싶은 어떤 인물이 컵이 이렇게 다리 위에 놓여진 곳을 어디론가 좀 날아가고 있는데요. 손에는 뭔가 피리 같은 또 악기를 들고 있습니다. 타로에서 컵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어떤 감정이나 공감, 이해 등을 말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피리는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들고 날아서 어디론가 좀 가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이 카드는 이제는 좀 수용적인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카드는 칼이 꽂힌 갑옷을 벗고 나와서 그것을 앉아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나쁜 감정은 좀 벗어두고 이제는 1번 분의 그랬던 마음들을 좀 어루만지고 이해할 수 있는 태도로 바뀌는 부분이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 분이 연락이 닿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봤는데 크게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이렇게 세 가지로 봤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3개월 이내가 가장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1개월 이후 3개월 이내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당장 지금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상대가 좀 많이 바쁘고 앞서 말했듯이 안정이 접어들었다는 거지 이것저것 다 신경 쓰고 싶은 의지가 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미래의 속마음 변화가 아마 1개월이 지나고 3개월 이내에 점차 일어나는 흐름일 거예요. 그리고 연락적인 부분은 상대가 직접 해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나오거든요. 어차피 이 사람은요, 설득한다고 설득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만나고 연애한 것만으로도 1번 분이 이미 대단한 사람이지만 헤어지고 재회에서도 단호하고 자신이 내켜야 의지가 생겨야 연락은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솔직히 이런 굳건한 성향으로 인해서 주도권을 가진 것은 상대에 가깝습니다. 물론 오히려 마음만 좀 수그러들고 좋아지면 이 사람이 행동력 자체는 가감없이 진행을 하니까 어쩌면 좀 박력 있고 솔직할 수는 있는 편이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이내로 상대가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되고 확신이 서면서 긍정적인 기로에 좀 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먼저 연락을 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언을 드리자면 절대 먼저 연락을 한다든지 중간 지인을 통해서 도움을 얻는다든지 괜히 뭐 의미심장한 어필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먼저 연락하는 부분은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오히려 상대에게 바뀌어 갈 속마음의 어떤 변화나 행동을 그 사기를 확 꺾어버릴 수 있거든요. 재회나 재연락의 가능성을 줄이는 지름길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뭐 1번 분이 어떤 제대로 된 솔루션이나 그거를 다 뚫고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셔도 좋지만 그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까지 오셔서 물어보시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에 대한 좀 조언을 더 드려보면 상대는요,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속도와 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집이 무진장 센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다 이기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 상대는 좀 연애에서는 공유하고 양보하는 성향은 아니고요. 자신이 이끌고 가야 합니다. 약간 사극에서는 조선시대 좀 왕 같은 성향이거든요. 상대가 좀 순종적이고 수용적인 사람이어야 잘 맞을 것이고 같이 관계를 좀 리드하거나 주도권 싸움을 하면 지치게 되고 싸우게도 될 겁니다. 솔직히 뭐가 맞다 틀리다 하긴 좀 어렵지만 1번 분이 상대의 그런 성격을 아셔야 그리운 마음이라든지 재회라든지 이런 생각에서 현실적으로 판단이 좀 내려질 겁니다. 연애가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편안하게 만들어야 연애를 하는 사람이고요. 피해를 받기 시작하거나 불편해지면 언제든 자신을 위해서 관계를 놓을 수 있는 과감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을 늘 유의하시면서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따른 상대방의 속마음 흐름과 연락이 닿는 시기, 그리고 조언도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상대방의 속마음 흐름을 좀 보면요. 이전과 과거의 속마음부터 속속들이 좀 볼 건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듣는 상대 입장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듣기 불편한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건 제가 상대방이 무조건 잘했다, 착했다라는 의미랑은 전혀 다르다는 점. 저는 제 영상을 보고 찾아와 주시는 내담자님들 편이라는 점을 좀 그런 마음에서 리딩을 한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가 긴 이유는요, 상대가 이전에 이번 분과 헤어질 당시에 또는 헤어지고 나서 사실 얼른 이 관계를 좀 벗어나야겠다, 끝내야겠다 마음이 좀 컸었다고 합니다. 뭔가 솔직히 말하면 이번 분 입장에서야 왜 제대로 말도 안 해보고 전조도 없이 그런 건지, 그래도 헤어질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 나름 잘 지내고 상대가 막 티내거나 대놓고 계속 싸운 것도 아닌데 라고 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싸웠더라도 관계 개선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웠다든지, 나중에는 상대가 싸우지도 않고 그냥 우리 그만하자, 관계를 포기하듯이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분 입장에서는 상대가 완전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는요, 꽤 오래 생각했다고 하거든요. 관계가 두 분이 단기 연애든 썸이든 단발성으로 그 자리에서 급발진하듯이 정한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보다는 이전부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결정한 거예요. 근데 상대가 싸우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하고 내색을 안 하다가 혼자 결정했을 가능성도 농후해 보여서 이번 분 입장에서는 답답했고 뒤통수 맞는 격일 수 있었겠어요. 아무튼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이번 분이 상대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이성을 찾아봐야겠다, 지금 이 연애는 길이 잘 잡히지 않고 내가 갈 길이 아닌 듯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만나면 그냥저냥 상대도 맞춰주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지내왔고, 외면하려고는 했는데 혼자 있거나 집에 돌아가서는 좀 고심을 하다 보면 뭔가 이게 아닌 것 같다, 계속 드문드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나진 않지만 이대로 유지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상대 성격상은 좀 수동적이고 다툼을 무서워하다 보니까 일부러 서운한 행동이나 뭐 연락을 잘 안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번 분에게 헤어짐을 좀 고민하게끔, 상대가 이번 분을 좋아하는지 좀 헷갈리게끔 일부러 좀 행동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냥 나 이러이러하다, 헤어지자 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미루고 싶고 자신이 안 하고 차라리 이별을 통보받는 편도 바랬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들으니까 당연히 이번 분 입장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드시겠지만 상대가 그 정도로 좀 찌질했을 수 있다는 거니까 상대를 안타까워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어쩌다 보니 관계를 정리하고 벗어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사람은 어떠하냐라고 보았을 때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해방감과 동시에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기회도 많이 들어오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연락을 할 수 있는 이성이나 연락이 닿는 이성 또는 뭐 소개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기회가 만연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사실 이 사람이 새 연애에 대해서는 용기까지는 좀 나지 않는다고 해요. 이성을 만나고 스킨십을 하고 그런 거는 너무 좋은데 관계를 책임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속을 하고 사귀는 행위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아직은 이성이 좋다지 연애를 해야겠다까지는 아닌 겁니다. 스스로도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면서 연락은 하고 썸은 타더라도 저런 말로 일관하고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이 자유롭고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며 싸울 일도 없는 이 상황이 상대에게 어떤 가장 적합하고 잘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한 사람에게 얽매이는 상태가 아니니까 원할 때 연락을 하고 만나도 되고, 연락을 자주 안 해도 뭐 싸우거나 서운해할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상대는 오히려 이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면 돈을 써야 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적이든 물질적이든 설렘만 가지는 정도가 가장 편한 겁니다. 아니면 차라리 친구, 뭐 이성 친구 정도가 만나기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연애 상대에 대해서 자신보다 좀 능력 있고 돈도 잘 벌고 그런 사람을 좀 원한다고 하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해도 너무 좋겠지만 이 사람이 스스로가 막 야망이 막 크고 성공 의지가 커서 내가 그만큼 오르게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또는 내 연인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약간은 속물적인 시각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좋아하는데 능력도 좋으면 금상첨화죠, 당연히. 근데 오히려 좀 덜 좋아해도 돈이 많으면 능력 보고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대라면 맘 놓고 연애도 시작할 텐데 그 정도 아니면 연애에 투자할 정도까진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후 미래의 속마음을 좀 살펴보면 사실 과거보다는 앞으로에 대해서 더 방향이 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재회, 뭐 과거 인연의 부분에서는 가능성이 막 크다 보여지진 않아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상대에게 기회가 많은 상황이고 본인 의지에 따라 연애도 소개팅도 할 수 있는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라서 더 그렇고요. 자신이 그 정도까지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애초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준이 좀 높아서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 자체는 강해집니다. 아무나랑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편한 교류만 좀 즐길 뿐이에요. 그치만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만나긴 해도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약간 어장을 하고 뒤에서 또 다른 사람과 여럿이 연락을 하는 등 적어도 2명 이상의 사람과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좀 수동적인 사람이었더라도 이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여러 이성을 만나보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성 친구나 썸이라는 명목 하에 그런 거죠. 다만 이게 좀 배 아프고 상대가 그럴 만한 사람인지 이번 분 입장에선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애초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부분은요. 상대에게 의지하고 또 그것으로 자신을 충족하려는 부분에서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라고 나타나 보이네요. 제 추측을 떠나서 카드에서 그런 내면의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가 내가 나 자신에게 만족을 못하니까 연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잘나야 자신이 대리로 자존감을 채울 수 있고 그런 잘난 사람이 나를 만난다는 건 나도 잘난 것이겠지라고 자기 위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사랑보다도 상대의 능력이나 돈을 본다는 것에서 더 알 수 있죠. 물론 뭐 그렇죠. 능력이나 커리어, 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스스로 자수성가하면서 잘 일구어 나가는지 그걸 통해서 뭐 의지력이나 끈기, 열정을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감정은 좀 배제를 하고 그것만을 우선으로 만나는 건 속이 다 보이는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을 찾으려는 행동은 적극적으로 취한다라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두 분이 연락이 닿는 부분은 상대가 먼저 하거나 뭐 우연찮게 마주치거나 시그널을 보내올 가능성은 좀 낮은 편이고 그나마 이번 분이 연락을 하게 된다면 상대가 고민을 해보긴 하는데 다른 부분에도 뭐 상대가 발을 걸쳐둔 상태라서 여러 명 중 고민하게 되면 그중 이번 분이 한 명일 수 있겠다라는 게 솔직히 보여지거든요. 이번 분 입장에서 이걸 모르니까 알게 되면 좀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이죠. 엄청 뭐 다시 만나야 할 정도로 아쉬운 게 아니시라면 굳이 그것에 다시 휘말리라고 하고 싶진 않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편을 좀 더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꼭 제외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상대와 제외를 해야겠다면 이건 제너럴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라 개인 상담과 솔루션을 적용하는 편이 좋아요. 상대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 부분이라 노력이 그만큼 필요한 겁니다. 상대가 워낙 자기 속마음을 잘 얘기를 안 하고 혼자 결정하고 이번 분 입장에서는 잘 풀어가고자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그 부분이 많이 힘드셨을 듯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회를 바라더라도 성격 자체가 다툴 때 성향이 좀 매우 다르다라는 것 정도는 현실적으로 자각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틀리고 맞다라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만약 단기로 만나셨다면 오히려 좀 다행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이번 분이 좀 속 터져서 몸에 사리가 나올 수 있어요. 아무튼 솔직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따른 상대방 속마음 흐름과 연락이 닿는 시기 그리고 조언도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상대의 속마음 흐름을 살펴보면 이전과 과거의 마음에서는 상대가 좀 과감한 선택을 했다고 하거든요. 뭔가 이전에는 자기 딴에는 맞춰주고 좀 져주다가 잦은 다툼으로 인해서 이젠 정말 아니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조금 더 강하게 보여지는 건 물론 싸운 거는 두 분이서 했지만 이별을 결정한 건 상대라는 것이 좀 강하게 보입니다. 근데 너무 3번 분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고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상대가 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커 보이는데 그래서 뭐 사실 당장 딱 이별은 아니었어도 시간을 갖자고 하면서 이별이 차츰 시작되었을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그 또한 상대가 좀 결정한 부분이 크다고 하네요. 근데 막상 시간을 갖자고 했지만 아까 말했듯이 상대가 본인이 좀 져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엔 자신이 더 이상 넘어가고 져주지 않을 것이다. 나도 내 주장과 신념이 있는데 너무 맞춰줘왔다. 이대로 계속 지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시간을 갖자고 했어도 결국 상번분이 바뀐다든지 본인이 져줘왔고 넘어가줬다는 것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이별 쪽으로 갈 것이다. 이미 좀 정해두고 시간을 벌어둔 듯 보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3번부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좋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가 그렇게 뭐 나쁜 사람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물론 당연히 뭐 싸우시고 이별을 했다면 이별하신 당사자 3번부 입장에서는 상대가 좋게 보일 수는 없긴 하겠지만 상대가 실제로 나를 맞춰주고 노력하고 안 싸우려고 좀 애써왔는데 두 분이 너무 어긋나는 부분이 많고 솔직히 3번분이 두 분 중에서는 성격이 좀 더 강하고 자기 주장이나 자존심이 좀 세며 호전적인 성향이라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안 싸우고 넘어갈 수 있는 상대방 성격임에도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화를 못 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 딴에서는 좀 노력을 하다가 단호해질 만한 이유가 좀 없잖아 있어 보여요. 그래서 과거에는 상대가 이별을 결정한 것에는 막 후회를 그렇게 하진 않은 듯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상대방의 상황이나 속마음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가능성이 꽤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가까운 몇 달 안에 좀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현재 이 카드를 보는 시점, 상대의 마음은 앞서 말했듯이 실제로 시간을 갖자고 말을 했던 뭐 또는 이별을 통해 나름의 시간을 벌었던 상대는 3번분을 다시 만날지 말지 고민할 시간을 스스로 가졌다고 해요. 근데 그렇다는 거는 막 이성적 끌림이 더 이상 없거나 어떤 상황적인 이별도 아니고 계속 그냥 이대로 만나다가 싸우기만 매번 싸우고 더 안 좋게 갈 것이 좀 뻔하니까 과감히 좀 결정을 한 거죠. 3번분은 그것까지는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생각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안 좋았던 부분보다는 좋았던 측면이 좀 더 많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아직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며 필터링을 하고 고민을 하는 현재 상태로 보여져요. 3번분이 원하는 만큼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고요. 가만히 서서 좀 생각을 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쨌든 재회를 하고 다시 만나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할 거라면 그럴 만한 명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다 계획적으로 머리를 굴리면서 뭐 만나야 할 이유, 만나면 안 되는 이유, 만날 때 힘들었던 거, 좋았던 거, 뭐 그런 걸 다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3번분 입장에서는 뭘 뭐 제외하는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고 복잡하게 정리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3번분은 좀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반면 상대는 생각부터 하고 신중하고 느리게 행동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별이나 헤어질 때 그 딱 최종 결정할 때는 제외하고 말이죠. 막상 헤어지자 했어도 뒤에서는 본인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도 그런 성향 탓입니다. 아무튼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에 좀 놓여 있는 상태고요. 다만 그럼 여기서 더 부정적으로 흐르는 건 아닌가 좀 조급하실 수 있는데, 상대가 이런 고려를 해본다는 것으로 그래도 아직 3번 분이랑 이제 완전히 끝나고 더 이상 남처럼 살기에는 그래도 아쉽고 못다한 것들이 있다 느껴지며, 조금 더 서로 기회를 주고 덜 싸우기만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좀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노력해보고자 갖는 시간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상대의 마음 변화들을 좀 보면요. 여기서 이제 다른 번호와 좀 다르게 흥미로운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두 분의 재회나 재연락의 만남은 타이밍이 지나버리면 다시 도루묵되는, 놓쳐버리는 부분이거든요. 어쩌면 그냥 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래 상대방 속마음에서 이중적인 측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첫 번째로는 3번 분에게 연락을 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데 아직은 좀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렵다. 시도 자체가 좀 쉽지 않다. 그냥 연락만 해도 3번 분이 받아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또한 거절당할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싸울까봐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 근데 한마디로 연락을 해보고 싶다라는 강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미련이 없고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뭐 더 생각해보고 할 것 없이 이제 확인해볼 거 다 확인한 걸로 보이고 이제는 다 떠나보낼 수 있는 상태로도 보여지는데, 이거는 이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요. 상황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1개월 이내에는요, 상대가 생각하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해 보이고, 지금 이 카드를 보는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는 확실히 두 분이 재연락이나 재회, 재만남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두 분은요, 거의 연락도 소식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은 드렸지만 좀 드라마틱하고 갑작스러운 재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연락은 상대가 해올 가능성은 높은데 이 시기에 먼저 해본다 한들 실패 확률도 적습니다. 하지만 흐름상 상대가 먼저 해오는 부분이 좀 더 있고 그것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3번 분이 받아주게 되며 오랜만에 연락을 하고 교류를 하게 되니까 이전보다 더 좋고 서로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심하게 싸웠냐는 듯이 그런 관계로 흘러가는 거죠. 다만 상대의 연락수가 더 크긴 하지만 상대가 그만큼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3개월이 넘어갈 즈음까지 선 연락이 만약에 없다면 3번 분이 먼저 하시는 편이 좋고, 이것은 개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시기나 조언을 얻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앞서 말한 타이밍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상대가 먼저 행동하자는 식으로 마음을 먹는 쪽으로 나타났지만 운이라는 거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고요. 상대 마음이 이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사실 이거는 마음이 확 바뀐다라는 것보다는 두 분이 재회를 하고 나서의 부분이 또 두드러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 이중적인 마음 그리고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바로 두 번째인데요. 재회하고 다시 다투고 서로 상처가 될 말들을 해서 이제 정말 다시 만나도 우린 다툼 때문에 다시 만나기가 어렵구나. 결국 또 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되네. 다 미련 없이 떠나게 되는 상황도 보여지기 때문에 3개월 이내, 3개월 정도의 연락을 꼭 주고받아야 하는 타이밍은 놓치지 말아야 하지만 그 이후에 서로 노력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회하고 몇 달 만에 헤어질 거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애쓰고 기다린 보람이 없지 않나요? 아무튼 이처럼 운이 좋게도 드라마틱한 재해가 이뤄지는 만큼 쉽게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3번 분께서도 그리고 상대도 같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개월이 훌쩍 넘으면 연락운, 시기는 조금 놓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참고해서 이 운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따른 상대방 속마음 흐름과 연락이 닿는 시기, 그리고 조언도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상대의 속마음 흐름을 살펴보고자 이전과 과거의 상황을 좀 보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 이별은 상대의 잘못과 실수가 매우 크다라고 해요. 그래도 상대가 사람인지라 스스로 잘못을 좀 인지했고 죄책감을 가졌다고는 해요. 그래서 상황상, 속마음상 4번 분이 상대에게 이별을 말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더라도 4번 분이 과하게 이해심이 넓은 편이고 잘못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별을 참아 결정 내리기엔 두려웠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치만 상대도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만나는 거는 좀 스스로도 아니다 싶었을 겁니다. 이성 문제, 거짓말, 배신, 상대의 실수들, 이런 이유들로 헤어진 게 좀 커 보이고, 사실 4번 분이 대놓고 뭐라 하거나 벌을 주지 않았을지라도 상대가 알아서 벌을 받고 죄책감을 가지면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잘못을 4번 분이 꼭 용서할 필요는 없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4번 분이 상대가 그립고 아쉬운 마음에 이 타로를 보러 오셨겠죠. 솔직히 이 부분만 보면 4번 분이 굳이 제외를 하셔야 하나라는 생각도 저도 들긴 합니다. 상대가 한 잘못이나 실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거든요. 보통 스스로 잘못했다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두 분은 상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정도라고 보이고 그래서 재회는 추호도 생각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도 하며 4번 분도 사실상 먼저 상대에게 다가가기보다는 그냥 상대가 용서를 빌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현재 속마음을 좀 보면 이런 말 좀 뭐하지만 현재 상대가 다른 이성도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연락 중이거나 만나는 이성이 있고 이 사람은 애초에 좀 바람기와 양다리 기질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이 충족시켜 주었으면 좋겠고 한 명으로는 또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외에 이전 사람인 4번 분이 자신에게 채워줬던 것들이 또 있으니까 지금 계속 4번 분을 생각하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좀 어이가 없겠죠. 그래서 연락은 안 오나? 연락을 해볼까? 문득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까지 철판을 깔고 뻔뻔하게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생각만 이렇게 맴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연락하고 만나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헤어진 원인이 이성 문제라면 또 같은 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꼭 이성 문제든 아니든 거짓말, 자기 입속 취하는 것이 능숙하고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또 자기 연민도 굉장히 강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뻔뻔해지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의 상대방 속마음을 보면 약간은 좀 태평해 보입니다. 물론 완전 편하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헤어지고 나서 계속 4번 분을 생각하면서 언젠간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또 연락이 운명처럼 닿지 않을까, 조금은 천진난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아직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듯 싶습니다. 이성 문제가 잦다면 어쩌면 이성들을 만나는 데 어려움이 없고 나름 대시도 받거나 인기가 있다든지 본인이 조금만 노력해도 성사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과거 인물인 사람들 그리고 4번 분에게도 허무맹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당장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연락이 온다면 반갑고 연락을 이어가고 다시 한 번쯤 얼굴을 보거나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이렇게 타로를 보러 오셨으니까 아직 4번 분도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있다는 거지만 이런 상대의 속마음을 들추어도요, 마음이 그대로이실지는 좀 의문이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 사람이 들키거나 말한 것 외에도 비밀과 거짓말이 더 있고요. 다시 재회를 하거나 연락을 한다 해도 거짓말과 숨기는 거는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만나거나 연락하는 이성의 존재도 완전히 숨기겠죠. 그래서 두 분이 연락이 닿는 시기는 크게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이 카드를 보는 시점에서 3개월 이내가 가장 강하긴 한데요. 솔직히 누가 먼저 하느냐는 상대보다 4번 분이 더 강합니다.
지금이야 절대 안 할 것 같지만 3개월 이내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좀 충동적으로 상대에게 해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상대는 저런 마음들이 있어도 차마 스스로 하려는 용기는 못 내요. 그치만 내심 계속 기다리면서 연락이 오면 받아줄 준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운명적 흐름보다는 두 분이 다시 만나려면 약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운명에 좀 더 가깝습니다. 사실 상대도 4번분도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제대로 끝날 수 있는 운명입니다. 연락을 하게 되면 재회운을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요. 그렇게 다시 연락이 오는 4번분에게서 상대는 강한 매력과 어떤 욕구를 느끼지만 저는 당연히 4번분 편이기에 권장드리지 않죠. 개인 상담이라면 계속 말리고 차라리 새로운 연애운을 받으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상대의 잘못과 실수를 그래 뭐 받아들이고 용서한다고 쳐도요. 모르는 것들이 더 많고 앞으로도 믿어도 믿지 못할 숨겨질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분은 선택으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4번분의 미래 흐름이 카드 뒤집듯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행동해 주시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는 만날 때든 만나서든 긍정적이고 막 즐겁고 행복을 안겨주는 느낌보단 평소에 좀 앓는 소리,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 그래서 4번분이 챙겨주고 돌봐줘야 할 것 같고 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면서 자기 연민까지 강한 사람인데 심지어 그거에 딱히 바뀌려고 노력도 안 하는 성향이라 4번분 입장에서는 좀 애 키우듯 하는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미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면 그것을 다시 냉정하게 좀 알아차리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혹여나 정말 디테일한 조언과 현실적인 방향성을 보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차라리 개인 상담으로 찾아오시고 제너럴 리딩만으로도 결정이 좀 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제너럴 리딩에서도 무조건 좋은 말만 해주지 않죠. 그리고 참고로 연락 시기에 3개월 이내라고 했는데 이때는 4번분이 새로운 이성이나 연애, 대시받는 운도 같이 커져요. 다른 이성에게서도 자신의 매력을 충분히 어필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연애가 쉬워지는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과거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요. 4번분이 연애 성사나 이성을 만나는 기회가 충분히 오기 때문에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우선 재회운 관련이라 새 연애운은 그냥 간단히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럼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따른 상대방의 속마음과 그리고 연락이 닿는 시기, 조언을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상대의 속마음 흐름을 좀 살펴보고자 이전과 과거의 상황을 보면 두 사람은 서로 정말 마음에 들었고 서로의 이상형 수준으로 좀 끌렸으며 어쩌면 좀 사랑에 빠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린 듯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만난 기간이 길었을 수 있지만 호감을 갖게 되고 연애를 하는 데까지는 속전속결이었고 그래서 사실 금방 끝났을 가능성 또한 있기는 합니다. 다만 사실 상대 쪽이 나름 인내심은 강한 편이라고 하거든요. 두 분이 그렇게 훅 꽂히고 마음에 들어 만났다 할지라도 끝나는 데는 쉽게 끝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의 사람을 쉽게 떠나거나 떠나보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별에 대해서 또 관계에 대해서는 5번분이 먼저 말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상대가 최종적으로 이별을 통보했어도 중간에 한번 신뢰를 좀 저버리고 배신감을 느꼈을 수 있고요.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 싶은데 크게 싸움을 조장하다가 실망감, 지친 마음이 들었을 수 있네요. 그리고 5번분이 앞서 말했듯이 혹여나 먼저 헤어지자 했어도 다시 붙잡거나 아쉬워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상대는 엄청 단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 감정에 솔직하고 확 빠진 만큼 진심이고 솔직하며 딱히 숨기는 사람은 아닌데
한번 어떤 실망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게 되면 의욕이 좀 떨어진다기보다는 이 사람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나는 솔직하게 할 만큼 해서 후회가 없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혹여나 두 분이 확 빠졌더라도요. 이전에 좀 알던 사이이거나 친구 사이였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는 5번분에 대한 좋은 생각, 기대들이 있었는데 사귀고 나서 그 큰 기대와 바램만큼 더 상처받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더 돌아서 버렸을 수 있네요. 다만 현재 카드를 보는 시점의 속마음은 지금 사실 기회가 있다고는 하거든요. 바로 지금부터 좀 가까운 시일로 보여집니다. 뭔가 최근에 5번분께서 어떤 시그널과 촉을 느끼진 않았나 싶어요. 또는 제 타로뿐 아니라 다른 타로에서도 재운이 강하다든지 좋은 결과를 말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두 분은 관계, 재시작, 화해, 연락, 만남운이 매우 강한 상태거든요. 그 운의 기로에 이미 들어섰다고 보입니다. 상대 속에서 이전 상처나 미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정리되고 바뀌어간 상황이라고 하고요. 멀어지거나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도 최근에 빠르게 생각이 바뀌게 된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상 상대가 생각보다 솔직한 만큼 또 쿨하게 넘어가거나 불처럼 화냈다 싶고 그만큼 또 내심 잘 풀리는 단순한 면도 갖고 있어요. 물론 돌아설 때는 무척 단호하게 돌아서고 당장은 붙잡아도 여지를 주지 않긴 하지만 그렇게 성에 찰 만큼 자기 성격대로 하니까 미련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화나 불만, 미움, 서운함, 상처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그냥 온화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먼저 행동을 하느냐에는 행동성 자체가 크게 보여지는 마음은 아니고요. 왜냐면 그게 아깝진 않으니까 동기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편안하니까 나쁘지 않다. 누군가 다가와도 거절하거나 밀어낼 생각은 없다는 거고요. 평안하고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게 과거 사람이든 새로운 사람이든 만날 의향은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 타로를 보기 전에 무언가 연락을 해둔 상태시라면 그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기대해도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시일 내로 말이에요. 근데 이렇다는 건 상대가 아쉬울 부분이 없을 순 있거든요. 와도 좋지만 안 와도 먼저 행동을 한다든지 어떤 조급함, 적극성은 동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미래의 상대 속마음 변화를 보면 솔직히 이미 5번분과 다시 연락과 만남이 닿은 후에 마음이 더 먼저 보여지거든요. 보통 다른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텀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두 사람이 닿기 전에 속마음 변화가 나타났는데 5번분은 제가 말했듯이 재운이 좀 가까운 시일 내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속마음이 좀 더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카드를 보는 시점에서 1개월 내로 상대보다는 5번분이 먼저 선 연락을 해보시는 편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물론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그게 가늠이 잘 안 되신다면 개인 상담과 솔루션을 받아보셔도 좋지만 아무튼 5번분이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거는 시기운에서도 미래 상대의 마음에서도 이미 다 드러납니다. 사실 제가 어떻게 해야 좋다, 이것을 해라 마라 결정해드리기 전에 이미 운의 흐름 자체가 5번분이 1개월 내에 상대에게 다시 다가간다라는 부분은 이미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모습이에요. 그게 빛처럼 효과적으로 바라게 된다라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미 상대의 미래 속마음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5번분이고 먼저 다가와주고 다시 손을 내밀어주며 마음이 넓고 섬세한 사람으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따뜻하며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길들이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은 상대가 제 회나 제 만남에 대해서는 먼저 노력하진 않았지만 용기 내어 먼저 다가와줌에 고맙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동적인 본인에 비해서 적극적인 5번분에 대해 더 기대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상대는 아까 말했듯 평온함과 동시에 자신이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는 오히려 좀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압박과 의무감을 느낀다고 해요. 물론 뭐 고백이나 잘 돼가고 뭐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문제나 싸움 앞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편한 사람이고 그냥 얼른 편한 상태로 돌아가는 걸 더 원하기 때문에 굳이 안 좋은 감정도 빨리 정리하고 내려두는 겁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재회의 굉장한 장점이 되기도 하고 또는 단점이 되기도 하는 이중적인 특징입니다. 오히려 내가 다가가려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따지고 행동해야 해서 머리가 아프고 오히려 단점이나 과거 안 좋은 기억만 더 들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관계는 5번분이 먼저 다시 발현시키는 것이 수월한 상태예요. 재회호는 강하지만 먼저 하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상대의 그런 깊은 내면에는 결국 엄청 짙은 외로움이 있거든요. 가정 환경에서 애정이 좀 적었거나 힘든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사람은 애정 결핍이 있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좀 솔직하긴 한데 조금이라도 상처받거나 배신당하면 그때그때 신뢰가 크게 훅훅 떨어지고 아니다 싶으면 매정하게 뒤돌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얼른 보호하고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그 벽이 더 두꺼운 겁니다. 다만 아까 말했듯이 행동에 솔직한 만큼 금방 털어내기도 하는 부분도 있어서 두 가지 좀 공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은 어쨌든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고 싶지만 결핍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또 외롭게만 두고 싶지는 않아서입니다. 그래도 좋았던 추억이 있었지. 결핍이 있는 만큼 지나간 좋은 추억을 먹고 살아가기도 하기에 좀 나쁘게 끝났어도 결국 좋은 기억을 꺼내서 곱씹기도 합니다. 어쩌면 단호할 땐 단호해도 여리고 좀 안쓰러운 면도 있는 편이죠. 이처럼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살아가려는 상대를 5번분이 좀 다시금 손을 내밀어서 함께 하도록 좀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리고 다시 그렇게 연락이 닿고 만나게 된다면 상대의 그런 결핍을 좀 이해해주고 보듬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물론 5번분이 너무 소모되면서 그럴 필요까진 전혀 없고요. 근데 솔직히 두 분 관계에서는 5번분이 훨씬 이 관계에서 주도권, 리드를 좀 가져갈 수 있고 강인한 외유내강의 사람이라고도 하니 스스로를 좀 나약하게 생각할 것 없이 더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도 좋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나 간접적인 행동, 상대가 먼저 오기를 기다리는 행동들보다는 5번분께서 스스로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그 대신에 좀 섬세하고 부드럽게 하는 행동이 이 재회에 좀 더 효과적이에요. 그럼 5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